자, 또 가보죠. 저번 시간에 연이어가지고 저번 시간에 뭐 했었어? 영어의 생명은 자리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이 자리가 벗어남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굉장히 틀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 이 두 번째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원래 이 원, 투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형식 구조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직독직해의 단점, 후치수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독직해라는 게 되게 있어 보여요.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읽어가면서 완전하게 독해가 된다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똑같은 입장으로 미국이나 영국 애들이, 그것도 중딩, 고딩들이 정말 우리나라 한글 중에서 그 국어, 예를 들어서 수학능력시험에 나오는 언어 있지 않습니까? 니들도 한국 사람인데 그걸 몇 번을 읽어야 의미를 알아. 근데 그거를 미국이나 중국의 중고딩들이 읽어가면서 빨리 앉아, 카메라 가리고 있잖아. 중고등들이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한다? 대단한 착각들이죠. 다시 말하면 직독직해는 영어의 최고봉이에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그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절대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국어에 나오는, 우리 지금 수학능력시험 언어 나오는 그 지문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뭡니까? 논문이라든지 사설, 신문 사설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학술 잡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지식인들이 보는 뭐 좀 유명한 것들이 뭐 주간 한겨레라든지 월간 동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 경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에 대한 기반,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글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어떻게 미국, 영국 애들이 그런 지문을 갖다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요, 굉장히 고급적인 걸 써요. 반드시 윤리적, 긍정적, 선적인 걸 쓰죠. 국가에서 시험 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떨어졌는데 돈을 주워서 경찰서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게 답이지. 뽀려라, 따로 챙겨라. 친구가 째려보면 왜 째려봤는지 이유를 해서 같이 토론을 해야지. 친구가 째려보면 까라, 뭐 이런 거 나올 리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니? 근데 굉장히 고급적인 지문인데 그 대부분의 지문들이 뭐야? 대통령 연설문이라든지, 뭐 오바마라든지, 또 링컨 대통령 연설문이라든지, 또는 뭐 네이처, 포춘, 이 같은 전문 학술지라든지, 뭐 뉴스위크, 타임스와 같은 교양시사 잡지들이에요. 이런 데서 발췌하는 걸 그 나라 명문대학이라는 뭐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도 몇 번을 읽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를 감히 여러분들이 정말 직독을 할 수 있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너무나 좋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시도 못하는 애들에게 직독이라는 건 날아다니라는 얘기야. 당연히 걸어야 되고요, 뛰어야 되고, 그리고 날아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독해법, 즉 정통독해법이라는 이 기본적 구조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책에 막 이렇게 시중에 이제 책 나오면 직독직해 막 쭉쭉 읽으면서 이해해라. 야,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렇다. 영어를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가르쳤는데 굉장히 난이도 높은 지문들이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한글로 나와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수특 지문이라든지 수능 완성, EBS 지문을 보시게 될 텐데 정말 고급이 많습니다. 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히려 한글 해석본을 읽어도 오히려 그거를 국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애도 많아요. 그건 독해가 아니죠. 그냥 안구 정화 운동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구조적으로요, 영어와 한국어는 절대로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수식 구조의 차이점. 그러니까 직독직해라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안 맞습니다. 너희도 우리 언어를 배울 때 가장 그래도 잘 배운다라는 언어가 어디예요? 우리가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일본어죠. 일본어를 좀 쉽게 얘기하잖아. 일본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기가 조금 편해요. 이유가 뭡니까? 어순이 같아요. 근데 동양권에서 가장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거든요. 왜죠? 중국이 영어랑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유럽 애들은
웬만해서 영어를 다 해요. 왜? 원래 이제 그 라틴이라든지 게르만어부터 다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발음만 좀 틀릴 뿐이지 스펠링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흡사하고 특히 어수는 100%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수 원리.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영어의 생명은 자리다. 그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어순 원리예요. 두 번째는 수식 구조 자체가 좀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죠. 자, 후치라는 말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후치는 어떤 의미야? 뒤에다 놓고 꾸며주겠다는 얘기야. 자, 정확히 용어를 해. 용어 정리가 안 되면은 제대로 이제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수식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을 때 제한, 한정 이런 말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 있지. 뭐 한정적 용법이다. 제한적 용법이다. 이런 용어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다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생각을 해봐봐. 꾸며주는 게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죠? 대상은 축소, 한정, 제한되죠. 자, 여자애를 봐라. 너무 광범위합니다. 자, 머리 긴 여자애를 봐라. 머리 짧은 애 아웃이지. 머리 길고 바지 입은 여자애를 봐라. 치마 입은 애 아웃. 머리 길고 바지 입고 안경 쓰고 그 위에 빤스 입은 여자애를 봐라. 광녀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꾸며주는 말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축소, 제한, 한정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야. 잠시 후에 이 말과 문법과 독해를 같이 결합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건 우리나라 영어를 보면요. 단어 따로, 듣기 따로, 독해 따로, 구문 따로, 문법 따로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결국 언어를 배우는데. 물론 분야는 5개가 될 수 있어. 근데 결국 핵심은 뭐지? 어떤 지문에서 작자가 썼던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에 해당되는 주장이나 주제나 의미를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단어건 뭐건 다 지문상에 녹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각기 따로따로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문법이라는 걸 배우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문법입니다. 왜 문법을 갖다 배우죠? 그렇게 쓰지 않으면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용어 정리를 해주는 거야. 제한, 한정, 제한, 한정, 수식. 이게 같은 용어라고 보시고 이게 길면 길수록 뭐가 된다? 대상은 축소, 제한, 한정이죠.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소재 제재가 됩니다. 오케이? 좀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뒤에 두고 꾸며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말은 뭐겠어? 한자 몰라?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러면 느낌이 있는 애들은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전치사라는 게 그럼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앞에다 두고 꾸며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또 이걸 얘기를 하면 이게 거의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2대 품사가 있다라고 그랬지. 영어는 딱 2가지 품사가 가장 컨텐츠어로 핵심어가 된댔죠. 뭐와 뭡니까? 명사와 동사랬지. 그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건 딱 품사가 하나밖에 없다. 뭐지? 그러면 형용사요. 그러면 형명 딱 이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자, 형명 그러면 주동 이렇게 나와요. 그러지 않니? 그럼 내가 물어봐. 왜? 그러면 몰라요.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도 몰라. 근데 형명 주동 들어봤죠? 너는 막 살았구나. 그 기본적인 학원이거나 학교 교육을 받으면요, 그거 원래 들어보게 돼 있어요. 형명 주동. 이게 정말 똑같아요. 내가 뭐 부산이건 광주건 충청도건 다 특강 나가면요 다 똑같이 얘기한다. 형명 그럼 주동. 그거 어디서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어디서 배워? 감탄문 어순이죠. 와더 혁명 주동, 하우 혁명 주동. 기억나지? 오케이?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형용사라는 분사는 반드시 명사만을 수식해 줍니다. 동사는요, 반드시 부사라는 분사만이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형, 명, 부, 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이게 대단히 간단하잖아요. 상당수가 여기서 많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개념이나 기초 개념이 당연히 영어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틀려요? 문법과 형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거기에 쓰는 수식어구라든지 단어의 깊이가 좀 틀릴 뿐이죠. 내용이 좀 틀릴 뿐이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상황이란 말이야. 오케이? 됐어? 가끔 이제 똘추들이 그런 때 있어. 선생님, 저 형용사 뭐 이거 잘 구별 못해요. 뭐 형용사는요, 그냥 니은으로 끝나는 게 다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름다운, 예쁜, 멋진, 섹시한. 오케이? 부사는요, 부사는 이제 옛날에 이것도 막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아우, 개지고, 로 이렇게 끝나는 부사인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오케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고, 형용사는 뭐냐, 당연히 뭐 맛있는 사과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맛있게 사과 이런 건 안 되잖아. 너 보면 금방 알잖아. 멋지게 책상, 미친놈이죠? 멋있는 책상 뭐 이래야지만 되는 거잖아. 이해 가겠지? 그래서 형명 부동이라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입에 붙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영어의 생명보다 자리. 그 다음에 형명 부동.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 오케이? 수식은요, 제한 한정이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자꾸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됐었을 때요,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 식사, 먹음직한 음식, 식사, 좋은 음식, 식사,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적인 거지. 그죠? 야, 이거 되게 맛있는 식사야. 되게 맛있는 음식이야. 야, 이게 되게 먹음직한 음식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죠. 엄마, 음식 맛있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엄마, 식사 먹음직한. 이거 약간 장난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어는요, 앞에서 꾸며주는 게 거의 99%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어떻습니까? 전치수식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후치수식은 거의 안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해석 순서는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정리가 안 됐던 거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냥 오형식부터야. 미쳐버리지.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넥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 어떻죠? 영어는 보세요. 보면 이제 edible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eat라는 단어에서 오긴 했는데, 자, 먹을 수 있는, 먹는 건강식의 음식 좋습니다. 물론 이제 똘추들 중에 이제 선생님 다이어트 이거 살 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그 하한 애들이에요. 다이어트는 이제 첫 번째 뜻이 음식 식사죠. 두 번째가 식이요법, 세 번째가 살 빼기, 네 번째가 일본의 국회를 얘기해 줍니다. 다양하게 쓰여요. 그런 게 실력이야.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독해할 때 이제 얘기하면 되고요. 어쨌건 식사 음식입니다. 됐지? 됐지? 자, 앞에서 꾸며줬어. 뭐라고 불러? 전치수식이겠죠. 전치수식. 앞에서 꾸며줄 때는요, 대부분 단어로 꾸며줘요. Beautiful girl, sexy lady. 이런 경우가 초딩, 유딩 때 배우는 영어죠. Delicious food. 그렇잖아. Beautiful flower. 짧을 때 쓴다고. 이런 걸 갖고 맨날 직독으로 풀어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친 시중의 책들이나 티처들이. 이것부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To eat with family.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족과 함께 먹는, 가족과 함께 먹었던,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내 친구들과 함께 먹는 음식 또는 아름다운 카페에서의 음식. 오케이? 됐어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게 뭐죠? 그럼 후치수식이지? 맞아요? 뒤에서 꾸며주겠다는 얘기야. 뒤에서 꾸며주겠다는 얘기야. 이게 영어는 90%예요. 그럼 방금 전에도 니들이 얘기했듯이 당연히 해석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1번이 돼야 되고 얘가 2번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근데 이 미친놈들이 그냥 직독이라고 막 해가지고 단어 나열하면서 음식이 우리 가족을 먹어버리고 먹고 있는 중이고 먹었어 또 음식이 막 먹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한단 말이야. 지금 이게 짧은 거니까 여러분이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뭐 저 정도에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앞으로 보시게 되는 지문은요 기본적으로 3줄 4줄 갑니다. 언제 그걸 자꾸 직독으로 막 합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그 내용 깊이가 굉장히 높은 지문일 때는 거의 불가해요. 자, 그런데 얘네는 지금 명사죠? 자, 방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딱 하나의 품사밖에 없댔지? 그렇죠. 영어의 생명 뭐라고요? 자리랬죠. 자리가 무슨 자리야?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명사로 꾸며주는 자리지. 명사로 꾸며주는 자리지.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뭔지 다 상관없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기능이야? 형용사예요. 자, 우리는 이 새끼를 투 부정사라고 불러줍니다. 이 새끼를 합쳐서 분사라는 용어를 써줍니다. 이 새끼를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는 용어를 써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형용사 또는 전치사구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예를요. 분사는 무조건 형용사예요. 그것부터 개념이 잡혀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문법칙을 보시면요. 형용사절이라고 나옵니다. 얘는 형용사구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랑 놀 수밖에 없어요. 형용사는 명사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사는 동사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있기가 힘들어요. 물론 부사는 다른 여러 가지를 꾸며주긴 하지만 어찌됐건 형용사의 존재 이유는 명사의 수식이에요. 맞아? 그런데 얘네들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야? 구나 문장으로 수식을 해줍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거부터 조금 얘기를 해줬어야 돼. 말 그대로 이것들을 앞에다 놓고 꾸며주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뭐를 수식하는지 몰라. 다시 말하면 얘네들을 앞에다 놓고 여기다가 밀이라든지 다이어트를 집어넣고 해버리면 먹는데 가족과 음식 식사야. 뭐가 뭐를 수식해주는지 몰라. 어떻게 내가 가족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음식 식사야. 이상한 말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 앞에 있어. 내가 뒤에서 꾸며줄게. 너무 기니까. 너 앞에 있어. 내가 뒤에서 꾸며줄게. 너무 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런 경우가 90% 넘는다고. 그럼 당연히 해석 순서는 어떻게 들어와야 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돼야지.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족과 함께 먹는 음식,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정통 독해법의 어순이에요. 이래야 정확한 의미가 판단됩니다. 맞아? 맞아?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야, 너무 기니까 너 뒤에 있으면 내가 너를 꾸며주는지 알고 이제 몰라. 너 앞에 있어. 내가 뒤에서 꾸며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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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선행사라는 용어가 생긴 거죠. 앞에 위치에 있어라. 앞설선자 위치행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꾸며줄게.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선행사라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떠올립니다. 관계대명사가 가장 길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장으로 수식해 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용어로 듣지만 사실은 꾸며주는 놈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뭐란 얘기죠? 선행사겠죠.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볼 때 얘는 뭐가 되죠? 후행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야, 내 거 이해 못하면 어디 가서도 어떤 영어도 이해 못한다. 지금 내가 어려운 예문 갖고 얘기하니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깊이 있게 하는 거야.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독해적 입장 갑니다. 자,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지문이 쭉 나왔어. 선택지상에서 1, 2, 3, 4, 5번에 어떤 글이든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재, 제재가 있어야죠. 소재가 제재가 없는 게 글이 됩니까? 없으면 낙서죠. 반드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글을 썼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선택지상에서 정답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소재, 제재가 빠진 건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담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선택지에는 담배가 답이 돼야지 된장이 답이 될 수는 없잖아. 아니 당연한 건데 뭘 이렇게 다큐처럼 쳐다봐 사람을.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단어도 몰라, 뭐도 몰라, 내용도 몰라, 뭔지도 몰라. 거기다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답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소재가 없는 게 답이 될 수는 없잖아. 그때 제가 한번 많이 요구하는 게 있죠. 자, 어떤 지문에서든지 간에 최소한 너 3개, 4개의 뭐는 들어와? 관계대명사는 들어온다. 오케이? 관계대명사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 앞에 선행사가 있겠죠. 오케이? 이 선행사가 3개, 4개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줄여서 반복되는 게 선택지답니다. 왜 그럴까요? 꾸며주는 게 길면 길수록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꾸며주는 게 길면 길수록 제한용법, 한정용법이라고 그랬잖아. 꾸며주는 게 길수록 대상은 어떻게 된댔어? 축소, 제한, 한정이지? 왜 얘를 갖고 얘기하겠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 길고 안경 쓰고 바지 입고 바지 입은 여자애를 봐라. 누굴 얘기해? 광녀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 질문은 뭘 갖고 얘기하겠어? 광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바지 갖고 얘기하겠어? 안경이 갖고 얘기하겠어?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여자야. 뒤에 문장 보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처음 만나본 아름다운 여자야. 그 다음 질문은 뭘 갖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선행사를 반드시 강조적인 걸로 중심소리가 돼요. 이래야 관계대명사를 배우는 목적이 나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맞죠? 관계대명사가 구체수식 중에 가장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심소재 소재를 모르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핵심적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옛날에 다 들어보실 수도 있었어. 진주어 가주어 대신에 진주어 가주어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냐?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강조구문이 뭐겠어요? 요 사이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강조해서 얘가 하겠지. 강조 왜 하겠어? 중요하니까 하겠지. 그치? 얘가 전부 다 관계대명사였어요. 강조구문의 이때의 뜻은 다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줍니다. 관계대명사 다시 말해서 무슨 구문? 강조구문이에요 원래가. 근데 문법 따로 배우고 뭐 따로 배우니까 사람 나오면 후, 사물 나오면 which, 사람 사물 that. 이따 윤선생 눈높이 튼튼 같은 그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공부했대. 사실 이게 배우는 학생들의 문제는 아니야.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죠. 내가 대학원에서도 지금 영어 선생 되겠다고 하는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너 가정법 설명해봐. 골 때리게 설명합니다. if 딱 써놓고 if 해놓고 가정법과 하거나 이렇게 되고, 너는 가정법을 네가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if를 갖고 설명해?
수동태 설명해봐. P 플러스 PPO죠. 너네 그렇게 하지. 너네 분필로 와. 너네 그러고 어떻게 강의를 해? 니들이 정말 나쁜 애들이다. 잘하는 세상한테 이런 바이러스를 막 심어주고, 트로이 목마를 막 심어주고, 니들이 정말 나쁜 거야. 너희들도 이해 못한 걸 왜 얘기해주냐. 욕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요. 뭐 나중에 보시면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그게 아니라 독해적 입장에서 이 관계대명사를 왜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참고적으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요. 상당히 재밌었어요. 미국에서 얘가 고학력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딱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느끼잖아. 야, 이 새끼 유식한 놈이다. 아, 배울 게 있다. 얘는 물귀신이다. 얘랑 있다가 내 인생 쫑나겠다. 사실은 알아. 알지? 같은 나이인데도요, 배울 만한 친구가 있고요. 정말, 퍽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뭉쳐 다닐 수밖에 없는 친구, 그런 구조들도 있는데, 이게 대화를 하거나 글을 써보면요, 얘가 배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오케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요, 되게 재밌는 게 얘가 이제 대졸이다, 얘가 이제 고졸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가 관계대명사를 쓰냐 안 쓰냐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걸 쓸 줄 아는 애냐, 못 쓰는 애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강조 구문이거나 후치수식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학력자냐. 많이 못 써요, 걔네들도. 실제로 많이 못 씁니다. 우리는 워낙 문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잖아. 야, 우리나라 문법 있죠? 국어 문법. 우리보다 더 익숙한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이거 국외음화야, 몸 좋아요. 우리 사실 신경 안 써. 걔네도 신경 안 쓰거든? 그잖아. 근데 그걸 나누는 방법 중에 관계대명사를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가 학력자 차이를 나타내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예. 어쨌건 이 후치수식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 바로 이 후치수식 구조가 여러분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되고, 해석 순서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형용사가 먼저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용어를 쓰던지 간에, 다시 말해서 부부정사다, 분사다, 관계대명사다, 형용사구다, 뭐 어떤 걸 쓰던지 간에 어떻다는 겁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예요. 기능은 형용사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부터 해석이 먼저 나와야 되고, 알았냐? 오케이, 넥스트. 그래서 이 용어를 잊지 마세요. 제가 앞글자를 따가지고 나중에 독해법 할 때, 또 정통 독해법 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후치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따가지고 후치, 전관, 분, 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뒤에다 놓고 꾸며주는 대표적인 네 가지예요. 그래서 전치사구, 관계사, 분사. 사실은 선생님은 분사라는 용어 대신에 뭘 많이 쓰죠? 동형사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너네 동명사 그럼 뭐가 떠올라? 동사가 명사가 됐다는 걸 떠올리죠? 그럼 동형사가 됐다는 것. 동사가 형용사가 됐다. 이런 거를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가 지금 어떤 자리? 형용사적 자리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째? 자, 입에 붙여. 후치, 전, 관, 분, 투. 후치, 전, 관, 분, 투. 오케이? 입에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해질 거야, 나중에. 이제 뚝 하면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해석 순서는 어떻게 돼? 얘네가 1번, 그리고 얘가 2번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죠. 보시게 되면 요걸 먼저 하기 전에 다음 건 한번 할게요. 내가 이거 시켜보면요,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 웨이크업!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한번 읽어봐라. 딱 이러면요, 얘기합니다. 그 전에 다 알아요. 뭐라느냐? 자,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몇 개야? 한 문장의 주어 동사 몇 개야? 하나씩이죠? 오케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사시야 이 새끼야. 우리 이쁜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너 항상 어떤 강박관념이 있구나. 모든 것이 나의 거야 막. 그래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잘 읽네요. 예상 밖이에요. 그 다음에 이쁜이도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요? 비블? 바이블. 처음 들어봤어 비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갑자기 걔가 떠올랐어. 얘가 갑자기 떠올랐어. 씨앗송이. 씨앗송. 내가 만난 희대의 똘뚱똘 얘기 안 했었나? 근데 얘네부터 이제 해가지고 내가 영어 수업을 다 바꿨잖아. 일렉에 막 토플 강의하고 막 대학에서 하다가 이제 입시계로 딱 와가지고 막 하는데 애새끼가 나중에 딱 하는 말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질문할게요. 이게 갑자기 뜻이 기억이 안 나요. 씨앗송.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이제 광우입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오랫동안 기억하는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크레이지 카우랑 그 다음에 버드플루가 있어요. 조리독감. 둘이 친구거든. 맨날 둘이 같이 뭉쳐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씨앗송이야 막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웃겼어. 근데 옆에 있던 그 조리독감 새끼가 야 이 뜻을 모르냐 이 새끼야? 바다의 아들이지? 딱 그러면 우와 대빵 바다의 아들. 야 이걸 너무 멋있는 거야. 야 그럼 내가 막 그래서 야 그럼 미친놈아 카네이션 그러면 자동차 나라냐?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막 이런 새끼 나오고요. 별로 새끼 다 나옵니다. 일렉트리시티 뭐 이렇게 하면 뭐 전기 도시부터 끝내줘요. 끝내줘. 여학생도 만났죠? 여학생. 이 여학생한테는 굉장히 내가 공포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좀 괜찮은 애야. 사실 훌륭해. 훌륭한 애야.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어. 공부는 죽어도 안 해. 공부 진짜 안 하는 애인데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한 애예요. 훈련을 잘 받은 애야. 얼굴이 이쁘장하고 얼굴로 어떻게 세상을 한번 살아볼까 고민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딱 물어보면요. 전부 다 이제 어느 대학 좀 좋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목표란 말이야. 근데 얘는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으로 바뀌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대학교 이러면 4년제예요. 무슨 대학교. 그런데 무슨 대학 이러면 이게 전문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양여대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한양여전이었어요. 한양여자 전문대학이야. 자기는 그게 목표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4년제나 이게 좀 이런 게 목표잖아.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니까 자기는 목표가 있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한양여전 바로 뒤가요. 한양대인데 그 옆에 건물이 그 의대예요. 자기는 그 의사 되려는 애를 꼬시겠대. 그래서 자기는 걔네랑 결혼하는 게 목표래. 확실한 애야. 목적이 확실한 애잖아.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 지지배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걔네랑 레벨이 좀 돼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왜 느꼈냐면 질문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원래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명도 없죠? 단 한 번도 없죠? 두 가지 이유겠지? 첫 번째, 뭐야? 내가 강의가 너무나 완벽해서. 두 번째, 저는 복수 따위는 몰라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딱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나 놀랬다. 선생님, 왜 아블레는 2를 써요? 내가 영어 선생님이거든? 나 처음 들어봤어. 떨렸다. 아블레는 뭘까? 아블레가 뭘까? 아니, 얘한테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아블레를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막 웃으면서 좀 이상해요. 왜 비 아블레 2는 꼭 2를 써요? 딱 그래서 얘도 이 똘추게 하나구나. 딱 느꼈죠. 비 아블레 2.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천하무적의 질문이 하나 있었죠. 아시죠? 드디어 얘네가 나온 거예요. 얘네가 얘네예요. May I help you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5월 달에 도와줄 게가 딱 나왔습니다. 이건 뭐 대단, 브라보. 어떻게 설명 자체가 안 돼. 설명되네. 얘네가 남긴 어록이 정말 많아요. 막 이거 얘네가 다 만들어 놨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Now here. Now here. 언뜻 보면 Now here 같아요.
이것들 봐. 지금 표정 분리가 갑자기 멈췄어. 나우히어 아닌가? 노웨어죠, 노웨어! 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정말 웃기는구나. 많아요. 진짜 많았었어요. 리페도 있고요. 리페, 줄리 인 더 모닝, 뭐, 이거, 이게 뻥같지? 뻥같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파워보카 만든 거야. 파워보카 뭘 써있어? 발음 기호 옆에 한글로 써있죠? 예. 네. 그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의별 애들 다 만들었는데, 왜, 미안해. 비불 때문에 시작했어, 비불. 비불. 자. 죄송합니다. 네,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아주 잘하셨는데요.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몇 개? 하나라며요. 하나죠. 근데 어떻게 이걸 리드를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이미 이 문장의 동사는 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동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틱독을 하는 놈들은 책이 대부분의 세상을 읽는데 성경이야. 그죠? 정령신앙 토테미즘이 발생해요. 책이 막 세상을 읽고 넌 성경이야? 막 이렇게 됩니다. 지가 읽어놓고도 이게 뭔 말이지?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왜 이럴까요? 직독직각 이딴 식이에요. 이건 당연히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read, read 중에서 마지막 분사인, 자, 내가 아까 그랬어. 분사는 뭐다? 분사가? 형용사를 했잖아. 분사는 형용사라고 그랬잖아. 후치, 정관분투. 방금 얘기했잖아. 뒤에서 꾸며주는 네 가지 대표적인 것들. 전치사, 관계사, 분사, 두부정사. 그럼 얘는 동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죠? 분사로서 read라는 발음을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수식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은 성경이야.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정확한 독해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후치 수식인데,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여러분이 초딩, 중딩, 중등학교 뭐 1학년 때는 전부 다 주어 동사가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조금 학년이 높아지면요. 여기 수식어가 좀 하나씩 나오죠? 점점점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고3 때, 입시 영어 때 보게 되는 그러한 수식어구는요, 진짜 많아요. 이렇게까지 가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걸 감히 직독을 하겠다고요? 이걸 잘못된 방법이야. 그러니까 정통 독해라는 걸 하시는 방법은 배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잠시 쉰 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가도록 해보죠.